안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쫑구리입니다. 에디입니다. 자, 오늘은 동업 2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업 1편은 저희가 동업의 장점, 단점, 그 다음 뭐 제 개인적으로 동업을 했던 어떤 경험 이야기 이런 걸 담았는데, 오늘 동업 2편이고요. 동업 2편은 실제로 동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7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요소는 신뢰입니다. 신뢰. 그러니까 대부분의 동업자를 고를 때 뭐 돈이 많은 사람 혹은 능력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내가 A라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저 사람은 B라는 능력을 갖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많이 하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본도 중요하고 이제 뭐 능력도 중요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신뢰입니다. 신뢰. 믿을 수 있느냐, 내가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 이 사람은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서로 간에 신뢰가 있느냐. 신뢰가 없는 관계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트러블이 생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하고 있는가를부터 생각해야 되고, 이 사람은 또 나를 신뢰하고 있는가를 또 생각해봐야 됩니다. 나는 얘는 당연히 나를 신뢰할 거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얘를 신뢰하는 게 맞나? 이런 식으로 혼자만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서로 객관적으로, 서로 상호간에, 말 그대로 동업이라는 건 50대 50이기 때문에 서로 상호간에 신뢰하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잘 생각해 보시고, 동업할 파트너와 그 얘기를 정말 해보셔서, 첫 번째 이 신뢰 부분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동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신뢰 부분에 대한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그건 정답은 없어요. 우리가 뭐 수치적으로 1 더하기 1이 2 나오듯이 어떻게 하면 신뢰라는 걸 측정을 할 수 있냐, 그런 건 없죠. 근데 이거는 사회생활 하신 분들이면 저는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 사람을 믿는지, 그 다음에 그 사람도 나를 믿는지, 그런 것들을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 반드시 신뢰가 필요하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 자, 두 번째로는 욕심을 버려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동업을 함에 있어서 욕심을 내면 이것도 또 트러블이 생겨요.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신뢰랑도 어떻게 보면 연결될 수 있겠지만, 내가 뭐 에디랑 동업을 하는데 아무리 봐도 내가 일을 70% 하는 것 같고 제가 30% 하는 것 같아. 에디 저거 완전 날로 먹네, 저거 완전 꽁으로 먹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갑자기 야, 내가 너보다 일 70% 하니까 수입도 7대 3으로 나누자, 이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일이라는 거는 100% 5대 5로 나눌 수는 없어요. 어떻게 일을 5대5로 나눌 수가 있어요? 누군가는 일을 더 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는 일을 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계속 앞으로 서로 상호 간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 신뢰하는 관계니까, 신뢰가 충족됐으니까 그걸 통해서 업무 분담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내가 일을 더 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너 3 먹어, 난 7 먹을게, 이런 식으로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항상 말 그대로 동업자는 50대 50, 언제나 반반, 하프 앤 하프, 그런 식으로 욕심을 버리고, 또 예를 들어서 동업자가 어떤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혹은 뭐 병사가 있거나 뭐 결혼을 한다던가 갑자기 이제 크게 아프다던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그걸 어느 정도 내 거를 좀 줄이더라도 줄 수 있는, 근데 뭐 생뚱맞게 갑자기 그러면 안 되겠죠. 평균 소득이 우리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갑자기 서로 나눠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야, 나 경사가 생겼으니까 1억 줘, 이런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거고, 내가 동업자인데 내가 욕심을 버리고 쟤한테 1억을 줘야지, 그것도 전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겠죠. 네가 경사가 생겼으니까 한 5천만 원 정도 미리 뭐 하고, 모든 소득을 그거랑 똑같이 똔똔은 아니더라도 향후 6개월 동안 예를 들어서 한 7천만 원 정도 주는데 5천만 원은 선으로 주고 2천만 원은 나중에 이게 5개월로 나눠주자, 이런 식으로 네가 나보다 1, 2천만 원 더 가져가, 경사가 있으니까 나도 나중에 내가 경사가 있을 때 그렇게 할게, 그런 어떤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건 뭐 융통성일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욕심이 좀 없어야 그런 게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의 욕심은 서로 버리는 게 좋다. 무조건 그걸 5대5로 맞추려고 제가 법인카드 100만 원 썼으니까 나도 100만 원 맞춰야지, 그런 거는 제가 볼 때 좋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적당히 욕심을 버리면서 그렇게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는 성실해라입니다. 자, 자영업의 기본이 타임테이블을 우리가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동업도 어쨌든 자영업이니까 마찬가지죠. 근데 타임테이블을 자유롭게 가져가는 것과 성실하지 않은 것과는 별개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9 to 6로 우리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일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근데 그 어떤 타임테이블을 가져가서 동업자가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타임테이블을 공유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오후 1시에 출근하더라도 오후 뭐 7시까지 정해진 어떤 리듬들을 동업자끼리 서로 공유하면서 그 시간 안에 성실하게 서로 일을 하는 어떤 의무적인 게 있는 거죠. 갑자기 예를 들어서 동업을 한다 그래서 얘는 동업자니까 이해해주겠지, 애들은 날 이해해줄 거야 하고 전날 막 밤새도록 넷플릭스 보고 밤새도록 게임하고 오후 4시에 출근해서 에디 미안해,
미안해 이러고 그러면 한두 번은 괜찮죠. 한두 번은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그게 빈도가 한두 번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뭐 동업자가 이해해 줄 수도 있죠. 당연히 신뢰감도 있는 사이고 이해해 줄 수 있는데 그게 일주일에 한두 번이다. 그러면 솔직히 그게 누적되면 그 인간으로서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난치나? 좀 왜 이러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성실하라는 얘기는 9시부터 6시까지 혹은 막 밤을 새서 일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동업자와 서로 합의된 암묵적으로 합의된 혹은 공개적으로 합의된 어떤 타임테이블들을 공유하면서 그 타임테이블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상대방도 노력을 하고 서로 간에 얘가 잘 지키고 있구나 암묵적으로 그냥 나도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사무실에서 뭐 넷플릭스를 본다던가 사무실에서 게임을 한다던가 최소한 그런 행동을 자제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업무에 성실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뭐 아무리 동업이라고 해서 쟤는 날 이해해줄 거야 맘대로 해야지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유튜브 동업자님 왜 항상 늦으시는 거죠? 두 번째, 넷플릭스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지금 헬스장 넷플릭스 보시는 거 아니에요? 왜 계속... 회사에서? 네. 전 넷플릭스 결제하고 있는데 넷플릭스 안 본 지 지금 6개월이 넘었습니다. 근데 왜 계속 넷플릭스 얘가 나오죠? 제가 결제한 넷플릭스를 에디가 보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리더는 반드시 한 명이어야 됩니다. 자, 동업이 예를 들어서 2인 동업이든 3인 동업이든 4인 동업이든 뭐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리더는 반드시 한 명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예전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뭐 이런 말처럼 예를 들어서 동업을 하는데 둘 다 리더예요. 그래서 야, 네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네 말이 내 말 이러면 당연히 비즈니스가 효율적으로 굴러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리더는 한 명이어야 되고 그렇다고 그 한 명이 모든 걸 다 맘대로 결정해라. 야, 너 에디 임마 내 말대로 해 임마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근데 에디도 예를 들어서 쭈니 우리 비즈니스의 리더야. 저도 내가 우리 비즈니스의 리더야.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책임감을 갖고 내가 좀 더 방향 설정을 하는데 노력을 하고 대신 방향 설정을 함에 있어서 에디랑 항상 상의를 하고 서로 최대한 합의를 낸 방향으로 가고 서로 최대한 합의가 안 됐으면 그래도 야 리더가 쭈니니까 쭈 말대로 해보자. 그런 식의 어떤 리더가 한 명이어야 된다는 의미지. 야 인마 에디 확 그냥 내가 인마 누구 사장이야 인마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사회생활 해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리더는 한 명이어야 되고 한 명이 좀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동업자들은 그 리더가 결정하는 거를 존중을 해줘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역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명확한 업무 설정입니다. 자, 제가 두 번째 동업할 때, 첫 번째 동업은 친구랑 했어요. 친구랑 동업을 했는데, 의류 동업을 했거든요? 7년 동안 했는데, 이 친구랑 사실, 이제, 저도 사업이 처음이었고, 당연히 이 친구도 처음이었고, 그때 나이도 굉장히 어렸습니다. 26살이니까,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20대 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오해하지 마시고, 사업을 처음 하니까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매사에 막 주먹구구로 한 거죠. 무슨 일이 생기면 막 그냥, 너도 달려들고, 얘도 달려들고, 뭐 직원도 달려들고, 그냥 막 주먹구구식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뭐 시스템이라는 것도 없고 처음 해보니까 사업을 그러니까 그 동업자하고 업무 설정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예를 들어서 쇼핑몰 그때는 임대형 쇼핑몰도 그렇게 좀 이렇게 발전화가 안 됐을 때라 2003년이다 보니까 제가 제 개인 쇼핑몰을 직접 만들었고 전 개발자니까 그다음 기획도 제가 했고 개발도 제가 했고 운영도 제가 했고 광고도 제가 했고 제품 소싱도 제가 했고 거의 뭐 핵심적인 업무의 90% 이상은 제가 했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동업자 친구를 비하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고 그 친구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말 표현하기 그런데 뭐 허드렛 일이라고 표현하기 그렇고 좀 이렇게 몸으로 하는 일들을 많이 해줬죠. 촬영을 한다거나 재고를 관리한다거나 좀 직원들을 관리한다거나 전체적인 배송을 관리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를 굉장히 많이 서포트 해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마운 거죠. 굉장히 고마운 건데 제가 그 친구 덕분에 저는 굉장히 코어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굉장히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됐고 그 친구가 나머지 웬만한 좀 이 잡일은 대부분 많이 처리해줬죠. 근데 굉장히 그게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매출이 5억, 10억 이런 게 상관이 없는데 이제 매출이 20억, 30억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하는 그 코어한 일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 혼자. 막 마케팅을 한 달에 4천만 원씩 하는데 그 마케팅 분석하는 데만도 시간이 꽤 걸리는데 운영도 해야 되지. 물론 운영을 이제 직원분들 고용해서 어느 정도는 분배를 하지만 또 이 의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소싱이거든요. 소싱도 제가 해야 되지. 마케팅도 제가 해야 되지. 쇼핑몰 개발도 제가 해야 되지. 이러니까 이게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친구가 좀 내 일을 덜어가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친구는 이미 한 4년 동안
그 일을 네가 다 했는데 내가 이제 와서 그 일을 어떻게 하냐.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면 저한테 이제 친구인데도 사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친구는 내가 책임지고 싶지 않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네가 여태까지 잘해왔으니까 그냥 네가 해라. 내가 그 일에 갑자기 뛰어든다고 해도 뭐가 잘 되겠냐. 네가 여태까지 잘해오지 않았냐. 우리 회사가 계속 2배, 3배씩 계속 성장해오지 않았냐. 창업 자금 700만 원으로 시작한 회사가 매출이 30억이 나오는데 네가 계속 해라. 이런 의미, 그러니까 저를 배려해서 그렇게 말을 해준 거죠. 근데 저는 그게 혼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아웃이 되는 거죠, 사람이. 그 다음부터 이제 의욕을 잃고 막 맨날 와우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꼬꾸라지고. 그런 것처럼 동업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의 명확한 업무 설정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는 할 수가 없어요. 100%. 에디는 A, B, C, D, E 하고 나는 1, 2, 3, 4, 5 할게. 이렇게는 안 돼요. 근데 최소한 AD는 A, B, C 하고 나는 1, 2, 3 하고 그 다음에 가나다는 같이 한다. 요런 식으로 업무 설정을 최대한 그래도 설정을 해놓고 에디가 하는 ABC에는 제가 최대한 존중해주고 제가 하는 1, 2, 3은 에디가 최대한 존중해주고 서로 같이 하는 가나다는 최대한 서로 협의해서 하고 요런 식으로 명확한 업무 설정. 이게 정말 동업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요. 에디가 A를 하면 제가 야 A 그게 아니잖아 임마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에디가 맞는데 왜 그래 막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 계속 의견 충돌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명확한 업무 설정은 정말 중요하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6번째, 서로를 존중해라. 당연한 얘기입니다. 사무실에서 둘만 있을 때는 그래도 좀 편하게 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에디랑 저처럼 편하게 우리가 둘만 촬영하고 있으면 에디 뭐 어쩌고저쩌고 뭐 예를 들어서 영상에 상관없이 논외로 우리가 뭐 야이 뭐 XX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이제 직원분들도 계실 수 있고 뭐 혹은 우리가 제3자로 어떤 미팅을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라면 미팅들이 있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 아무리 동업자고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옆에 편집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따로 뭐 근데 제가 에디한테 야이 뭐 XX야 뭐 내가 누구 사장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 편집 제3의 이 인물 입장에서는 야 에디는 좀 밥이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 사무실 분위기나 구조적인 측면이 애매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아시는 분도 이제 동업을 했는데 동업자분 가족을 사무실에 데려온 근데 동업자분 가족은 말 그대로 직원으로 데려온 건데 그 사람은 직원이라고 자기가 생각을 안 하는 거지. 나는 사장의 가족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그 사장의 가족이라는 게 틀린 생각은 아닌데 문제는 이 사람도 동업이 있잖아. 그럼 이 사람도 사장이잖아. 그러면 A라는 사장이 있고 B라는 사장이 있는데 B라는 사장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 사람은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뭐 특권의식 갖고 있다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문제는 직원으로 들어온 건데 A라는 사장이 뭐뭐씨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 갑자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 내가 사장의 가족인데 나한테 일을 시켜.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사람은 마치 자기가 뭐 됐냐? 또 다른 직원한테 그 일을 시키는 거죠. 뭐뭐씨 일 하래요. 이런 식으로. 다 들리게. 그러면 A라는 사장이 뭐가 됩니까? 사무실에서. 완전 개차반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일들은 발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 간에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존중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에디랑 저랑 동업을 하는데 직원분이 있다고 해서 에디씨 이거 좀 해주십시오. 쭈님 알겠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최소한의 인격과 인격을 갖추면서 에디 뭐 이거 이렇게 어떻게 됐어? 이거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의 최소한 편하게 하더라도 무슨 뭐 욕을 한다던가 뭐 이렇게 막 인격을 무시한다던가 그런 발언을 하면 안 되겠죠. 마치 무슨 뭐 베테랑 영화에 나오잖아요. 뭐 몇 대 맞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얼마 전에 몇 대 맞을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건 당연히 뭐 영화에 나오는 얘기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동업자를 깔아뭉개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자 마지막 7번째 투명해라. 정말 중요하죠. 이것도 투명해라. 어떻게 투명하냐? 뭐 쉽습니다. 투명한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통장 다 까고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자 통장이 있으면 당연하겠지만 그 동업자들마다 다 공인인증서 보내줘서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하고 이체는 한 사람만 하더라도 다 같이 이체할 수 있어도 상관없고 서로가 투명하고 서로가 신뢰하면 누구나 이체를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사업자 통장 공유돼 있으면 꺼리낄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정산을 담당하는 사람, 세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를 매달 작성해서 공업자들에게 매달 보고해주고 그러니까 동업자라고 해서 업무 보고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동업자고 서로 사장이지만 서로 각자의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해줘야 돼요. 그 보고가 뭐 1일 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어떤 식으로도 텀을 잡아서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동업자에게 설명을 하고 현재 진행상이 이렇게 되고 있다 하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하면 서로 신뢰가 생길 수밖에 없고 서로 투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명한다는 건 그냥 숨길 필요가 없는 거죠. 같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숨길 게 없잖아요. 업무 메일 다 공유하고 계좌 다 공유하고 서로 업무하고 있는 자료 다 공유하고 그러면 투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유튜브 수익 나오는 계좌가 A인데 뭐 지금 이제 계정은 제 계정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에디가 야 유튜브 관리 페이지에서 수익이 100불인데 왜 통장에는 50불밖에 없어? 그러면 그거는
내일 얘기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왜 그런지 설명해주고, 왜 그런지 설명해줄 필요가 없겠죠. 그 계좌를 에디한테 보여주면 에디가 그걸 물어보질 않을 테니까요. 그런 식으로 투명화라는 건 모든 자료를 동업자들끼리 서로 공유하면 애초에 사실 그런 질문, 그러니까 투명하니 많이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를 믿니 못 믿니 뭐 넌 동업자금 얼마 받았니 안 받았니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투명해라. 그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동업 2부에서는 우리가 동업에 필요한, 정말 필요한 7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에디군 혹시 뭐 질문이나 첨언 있습니까? 얘기를 다 들어도 동업자를 찾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쉽지 않죠? 네. 동업자를 찾는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 저희도 큰 회사다 보니까 뭐 내부 통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 얘기를 다 들어도 야반 도주라든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뭔가 제재 현실적인, 왜냐면 주님은 되게 운이 좋았다거나 아니면 주님이 첫 번째 회사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이런 것들을 나눠서 운영을 해왔던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사업자, 동업자분들을 제가 거의 다 만나봤는데 다 괜찮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년간 문제가 없었죠. 근데 그런 거지, 말 그대로. 동업자를 잘 컨택을 할 때 사실 그 사람의 인성이나 성격이나 이런 거를 아예 모르고 동업을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가끔씩 개인적으로 약간 좀 그런 게, 어떤 특정 게시판에서 동업자 구합니다 이런 게시물들이 가끔 있어요.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생판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나서 그 조건에 대한 합의로 동업을 하는 거잖아요. 조건에 대한 합의. 너 얼마 넣고 나 얼마 넣고 우리가 뭐 조건은 이렇게 되고 여기에 합의해서 수익은 어떻게 나눠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동업을 하자. 그게 좋을 수도 있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업의 첫 번째 조건은 신뢰예요. 신뢰. 처음 보는 사람을 어떻게 신뢰를 해요? 그렇잖아요. 저는 동업자를 구하면 최소한 몇 년 동안 그 사람을 지켜보고 동업을 해요. 바로 결정하지 않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 사람이 뭐에 장점이 있다, 이 사람은 믿을만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 스스로 이 사람이랑 동업을 해봐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먼저 제의를 하죠. 같이 동업하지 않을래? 이런 식으로. 사실 저한테 먼저 동업하자 이런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막 사업에 대한 글을 쓰고 창업에 대한 글을 쓰고 유튜브를 찍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냥 막 쪽지나 메일로 뭐 쭈님 저랑 동업해요 이런 글들은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 진지한 동업제의라고 보진 않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저한테 동업하자 이런 사람은 없었거든요. 다 제가 먼저 얘기를 했죠. 동업하지 않을래? 이런 비즈니스 난 생각하고 있는데 같이 하지 않을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 동업을 그래서 하는 거고, 에디 말한 대로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능력이나 돈이나 어떤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건 신뢰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들의 동업에 대한 생각을 리플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